이 그 최선진 공산 문명을 이룩하자 이러고서 홀가닥 다 넘어가서 그 짓 한 거예요. 여기에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태평천국까지 내려간다고요. 100년 전.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북한 김일성 영생교. 또 우리 한반도에서는 태평천국이 없었단 말이죠. 동학이 있었지만 동학은요 타종교 안 잡아주겠어요. 타종교 안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동학 그 태평천국 같은 거는 잔인한 짓을 안 했어요. 잔인한 짓 좀 하려고 하니까 동학의 본류가 봄에 이제 그 손계남 그 전봉준 쪽에서 먼저 일으켜서 잔인한 짓 하려고 하니까 경상도에 뿌리를 둔 충북 경상도에 뿌리를 둔 동학 본류가 야 너희 앉아 임마 안 앉으면 우리가 너희를 토벌할 거야. 그래서 호남 쪽 그 잔인한 짓 하려 그러던 그쪽 그 김계남 뭐 손화중 뭐 전봉준 이쪽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봄봉기 하다가. 그리고 가을 봉기는 왜 하게 되냐? 여름에 이제 일제가 왕실을 장악해서 왕실을 무력화시키는 갑오경장하고 막 그러니까 보국 안민 즉 일본으로부터 국가와 왕실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캐치프레이즈 갖고 가을 봉기, 늦가을 봉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천주교랑 아주 잘 지냈고 동학군들하고 저는 동학군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전남공 동학 책임자셨기 때문에 동학 후손이라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 보고 야 너 족보 좀 갖고 와봐 족보 좀. 우리 할아버님 독하겠어? 우금치에서 했고 그다음에 도망가서 전남 화순에서 했고 그다음에 최후의 동학 그 항쟁이 있었던 전남 장흥에서 했어. 독하게 하신 분이야. 너희 족보 좀 갖고 와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용어 그냥 써요. 동학은 난이고 동학난. 그다음에 동학하던 사람들 동학군. 이게 양반집에서는 동학군이라고 안 부르죠. 거긴 동비라고 부릅니다. 동비 그 비적대 할 때 그 비자 씁니다. 저희는 그래도 동학군이라고 했고요. 저희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길러주신 양할머니께서 불러주셨던 자장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새야 파랑새야예요. 동학군들의 노래. 새야 뭐 그런 노래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태평천국과 같은 피바다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과 같은 거는 대먹지 못한 자존심도 없었고 여긴 그러면 북한 김일성 영생교도 이게 이 한반도 안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멘탈 뿌리가 저런 악마성이 성립하는. 그럼 그때 그 악마성 어디서 나왔냐? 만주에서 나온 겁니다. 만주가요.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소련 공산당 전체주의, 일본 일제 텐노 전체주의가 삼중 전체주의가 충돌한 지역입니다. 전체주의가 충돌하면요. 그 피바다가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동구입니다. 동구에서 히틀러 전체주의, 나치 전체주의 밀고 들어가고 또 소련 전체주의 밀고 들어오고 또 나치 전체주의, 소련 전체주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1년 동안에 1933년경부터 1945년까지 거기서 한 2천만 정도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티모시 스나이던가 그 사람이 피해 젖은 땅, 블라드랜드라고 아주 그 역작을 썼죠. 이렇게 전체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하면 피바다가 일어나요. 피곤죽이 일어나는데 만주가 피곤죽이라고요. 이 피곤죽 안에서 이제 그 악마성이 확립이 되는 과정인데 일단 나는 1930년대 초 김일성 집단은 20살 정도 되는 아주 그 젊은 그 중국 공산당원들인데 그러면 소련이 이제 그 일제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반도의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소련의 커민테론이 한 번도 조선 공산당을 면허장을 내준 적이 없죠. 그때 면허장 못 받으면 공산당 못 만듭니다. 그다음에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그 일파들은 중국 공산당원인데 1930년대 초에 중국에 아주 그 싸나운 민족주의가 만주에서 일어나면서 그 중국 공산당 안에 있는 한국인들, 그러니까 조선계들, 이게 중국 공산당 만주 지국의 한 80%가 조선계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제 간첩이라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중국이 인정하는 숫자만 해도 한 500명 돼요. 지금 중국이 인정하는 숫자. 이걸 민생단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때 20살짜리 애들이 살아남았거든. 무슨 짓 해서 살아남았겠냐고요. 제가 추정건 때 10중 8구 중국 폭도의 손을 끌고 저 집이 한국 우리 조선인 출신, 조선족 출신, 조선계 중국 공산당원 선배 집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그거 하지 않았으면 못 살아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의 추정이고요. 동북항일연구는 마찬가지입니다. 동북항일연구는요. 1930년대 이제 초중반이 되면 중반 이제 1933년 34년이 되면 이제 일제가 전쟁을 개전을 하게 되는 건 확실한데 이 개전의 방향이 소련을 향해서 하냐 아니면 중국을 향해서 하냐 중국 본토를 향해서 하냐 이걸 가지고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요.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쏠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당시에 떠들기는 우리는 반공으로서 소련을 향해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걸 막 떠들 때요. 그거 왜 전쟁 안 벌이냐라고 청년 장교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뭐 우리로 치면 전경련 회장, 우리로 치면 수상집 습격해서 사람 막 죽이고 하는 사건이 1936년 2월 26일 날 일어납니다. 이걸 226 청년 장교 반란 사건이라고 불러요. 일제가 얼마나 흉악하냐. 그 반란에서 우리로 치면 전경련 회장이 죽어 나자빠지고 뭐 이런 정도의 반란인데 수상집도 습격했던 것 같고. 그래도 그 기계가 가상하다. 그래서 몇 명 처벌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소련을 향해서 침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반공 침략주의가 일제를 딱 지배하고 있었어요. 1936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소련 입장에서는 일제에 시그널을 보내야죠. 근데 너무 센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니까 동북항일연군을 조직을 해요. 소련이 직접 컨트롤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영어 명칭도 있습니다. 니주와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ted Front, United Army, 동북항일연군. 그래가지고 이걸 조직을 해서 일제를 계속 일제한테 신호탄을 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 너희의 배후기지에 우리가 이렇게 전부 이 급진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서 너희를 두고두고 괴롭힐 거야. 너희 전쟁 우리 상대로는 벌이지 마. 일제가 이제 1937년에 딱 저기 중일 전쟁 중국 본토로 이제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작전이 성공한 거죠. 작전이 성공했으니까 일제한테 이제 먹이를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땡큐 텐노 땡큐 텐노 우리한테 안 쳐들어오고 중국 향해서 쳐들어갔고 오케이 착하신 텐노님 하고 고기 덩어리를 딱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고기 덩어리가 뭐냐? 두 개를 줬습니다. 제일 큰 고기 덩어리 뭐냐? 연해주에 있는 조선 동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소련이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제가 반공 국제연합군이 만주에 출병을 하는데 그걸 시베리아 간섭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18년에서 21년, 22년까지인데 그때 그 반공 국제 동맹군의 80%가 일본군이에요. 8만 명 정도가. 그래서 일본이 그때 그걸 해서 만주를 주저앉아서 실은 1920년대 내내 만주가 20년대 초부터 만주가 일본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일본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장춘도 개발하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이 만주의 일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연해주 우리 동포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증오스러운 일제와 만주에서 소련 혁명군이 충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들보다 훨씬 먼저 1917년 무렵부터 우리 연해주 동포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공산주의 집단이 됩니다. 거의 완전히 공산주의 커뮤니티가 돼요. 연해주 일대가. 정말 그야말로 어느 정도 그거냐. 레닌이 1919년인가에 코민테르를 만드는데 코민테르 창설 멤버를 보면 전부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에 획을 그은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한 명 정체가 아직도 덜 밝혀진 사람이 있어요. 김머식이라는 조선 근로자 연맹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워커스 리그. 그럼 이 사람 누구냐 이거야. 추정컨대 연해주 동포였다고 추정되고 또 일설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을 이제 그 열어젖힌 진독스 리타치오가 공산주의 이론을 연해주에 있는 조선 동포로부터 배웠다는 게 연해주 출신의 조선 동포로 배웠다는 게 그게 상당한 설득력 있는 일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 연해주 동포들이 이렇게 한 30만 명 그 동포 커뮤니티가 이게 맹렬한 그 반일 투쟁적 요소를 가지니까 이거를 이제 스탈린 입장에서는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일제와 밀월에 들어가는데 이게 화약고라고요. 골아픈.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거기 그 조선 것들 그 저기 그냥 열차에다가 그냥 콩나물 시루 같이 해서 빼곡빼곡 실어갖고 중앙아시아에 패대기 쳐. 그래서 1937년 7월인가에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 1937년 9월에 30만 명 연해주 동포를 콩나물 시루처럼 화물차에 빼곡이 쟁여가지고 찬바람 도는 중앙아시아 벌판에 패대기 친 겁니다. 그거를 좌빨 국사학자들은 연해주 이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어요. 니들 어디 이주 가고 싶냐? 빤스 한 장만 차고 화물차에 남녀노소 안 가리고 빼곡이 한번 싣고서 저기 찬바람 도는 저기 광야에 가서 아무 생계 대책도 없이 풀어놔줄까? 그게 이주냐? 학살을 겸한 추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 지식인들이 나서서 반항을 할까 봐 미리 지식인들 3천 명은 열차도 안 태우고 미리 현장 즉결 처형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짓을 한 자들이에요. 일제에 고깃덩어리 하나 줬고 두 번째 고깃덩어리가 뭐냐? 바로 동북항일연군을 이제 말려 죽입니다. 그동안 지원해왔던 돈, 그동안 지원했던 무기 다 말려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하고 있었던 20대 중반 애들 김일성 일당은 무슨 재주로 소련으로 튀어들어가서 소련군 88 국제여단의 장교가 되고 거기서 운막 짓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꽤 호화스럽고 편안하게 살게 됐냐 이거지. 그 얘기 뭐냐? 말려 죽일 때 그냥 단순히 무기만 끊고 돈만 끄는 게 아닐 거다. 일제한테 알려줘 줄 거 아니야. 어디에 부대가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부대가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를 부대 안에 있는 소련 간첩들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련에. 그 역할 하는 애들 아니냐 이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악마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악마적 천재성이. 개백정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1956년 종파숙청 위기. 저 때는 이제 소련이 중국은 뭐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었고 소련이 김일성을 교체하려고 들었다가 헝가리 민주화 시위가 터지는 걸 보고 놀래갖고 다시 김일성을 주저앉혀요. 그냥 하도록. 그 소련의 압력이 저 후르초프 때인데 압력이 김일성 숙청 제거로 작동할 때 그걸 견뎌내요. 여름 내내. 그리고 일거에 뒤집어 엎어버리죠. 소련이 주저앉히게 되니까 그때 일거에 뒤집어 엎는다고요. 그러면서 종파주의자라 그래서 그때 연안파 다 날려버리고 그때 그나마 살아남아 있던 남로당파 다 날려버리게 된다고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거 아니에요. 저런 게 있어요. 저 집단이. 60년대에 시작된 중소 분쟁을 이용을 해서 그 주체를 표현하죠. 그때 주체라는 건 주체적 삥뜯기입니다. 러시아와 소련과 중공 사이에 양쪽에서 삥을 뜯는 거죠. 90년대 대량 아사를 고난의 행군으로 넘기면서 굶어 죽어서 넘기면서 핵무장 햇볕으로 만들어내잖아요. 90년대 말에는. 90년대 중엽 이후 한국 정치와 문화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되죠. 그 잘난 위대한 간첩 할머니 이선실 할머니의 거시기 혁혁한 공의 바탕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민생단의 피냄새, 동북항일연군의 피냄새, 6.25의 피냄새, 종파숙청의 피냄새, 그 다음에 그 고난의 행군 200만 300만 굶어 죽은 사람들의 피냄새 이게 쫙 배었어요. 정말 악마적 피냄새가 납니다. 여기 것들은 뭐야? 문팔육. 여기는 어렸을 때요. 20대 때 평양방송과 고첩의 지원을 활용해서 대학교를 점령한 세력이에요. 대학교 점령하면 남자 같으면 여자 후배들 많이 농락하고요. 자판기 장악하고요.
앨범 장악하고요. 졸업 가운 장악하고요. 그때부터 돈이 돼요. 그리고 시간 좀 지나서 이제 8학년, 9학년 걔들은 졸업도 안 했어요. 8학년, 9학년 되면 이제 학교 그 교직원 임용에 관계해서 선배들 교직원 임용 보내고 친구들 임용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튀어나와서는 90년대 딱 되니까 망했어야 되는데 아씨 미중 미럴 때문에 한중 미럴에 대해서 안 망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쪽수를 이용해서 사회 각 분야에 다 퍼져 있으니까 쪽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거덜내는 신흥 상류층이 된 거예요. 거기다 우리 쪽 자유보수 쪽이 여물질 않아 가지고 철학, 역사, 해석, 사상, 문화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제 만들어지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제가 만들어지려고 막 하니까 백모 세노탈출도 이 지겨운 이 강의를 하루에 몇만 명씩 보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유보수 쪽에 철학, 역사, 해석, 사상, 문화가 없으니까 여기 뭐 상대방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쪽수가 넘치고. 그러니까 국가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국가 점령 상태입니다. 문팔육에 의한. 근데 이들 가만히 보면 사상은 개잡종이에요. 어렸을 때는 평양방송 많이 들었고요. 평양 이제 후진 거 아니까 그 다음엔 종중으로 갈아탔고요. 또 중간중간에는 박헌영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끄는 남로당 박원순 같은 사람이 이끄는 남로당 박헌영을 또 사모하는 나는 그래도 좀 앞뒤가 있는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야. 뭐 공산주의 사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흐름도 있고요. 야, 그 뭐 김어준 같은 사람 칼라에서 딱 나오는 그게 이런 아주 시니컬하고 파괴적인 해체주의. 그 다음에 LGBT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 양성애, 그 다음에 성전환 이걸 다 LGBT라고 부르는데 레이,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스, 트랜스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죠. 환경 삥뜯기도 하나 들어갈 거고 문화는 누덕이죠. 거기서 만들어내지는 거기 제일 재간권이 봉준호인데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기생충 같은 거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웰컴 투 동막골.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화려한 휴가. 역사 해석은 집단 기억 조작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팔육의 그 뿌리와 체질을 그 정말 악마적 피냄새가 짙게 1930년대 초부터 배어 있는 북한 김일성 영생교 집단과 비교해도 택도 없고 아니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뿌리와 체질에 비교하면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고 악마로서 악마의 등급이 다른 거예요. 등급이. 그다음에 저쪽 그 소련 공산당과 비교를 해도 악마로서 등급이 다른 거예요. 얘들은 그냥 정말 저거 그냥 종중을 표방해서 이리저리 껄떡거리면서 뜯어먹고 대한민국을 들어서 파괴해갖고 그걸 고물로 처리하고 중국에 대해서 고물로 해체 처리하려는 마적대 아니냐 저건. 이념 없어요. 제대로 된 이념 없어요. 그게 악마적 이념이 없다고요. 그 악마성의 수준이 낮아요. 굉장히. 사실은 정말 구역질 나는 특권 파괴자들이죠. 특권적 마적대. 네. 그러고 보면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으면은 저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국거리예요. 지식층의 각성과 용트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교수, 법조, 언론, 의료, 전문직 이런 분들이 각성해서 용트림을 해야 되는데 요새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뭐 전국 6천 명 교수들이 네트워크를 엮이고 전국의 수백 명 변호사들이 네트워크를 엮이고 언론은 아직 좀 그런 것 같고 언론은 이제 대한 언론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뭐 대한 인터넷 신문 또 유튜브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고 의료는 대한의협을 그래도 우리 쪽 갈라의 분들이 이제 지도부를 장악을 했고요. 또 다른 전문직도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민초의 각성과 조직화, 특히 선거별 자유시민 조직 이게 저희 국자연이 표방하고 있는 거고요. 지식인과 민초의 두 기둥이 서면 저들은 일거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민심은 점점 더 뜨겁고 사나워지고 있죠. 이거는 미중 전쟁이 확전이 되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또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예감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민심은 뜨겁고 사나워집니다. 거기다 문팔력 집단은 부동산이니 뭐 원전 이런 거 보이듯이 자충수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걸 결전을 뭐 이번 8.15에 끌어내자 말은 좋은데 사실 그거 안 됩니다. 결전은 지금이 아니라 북한 접수 해방 전후 아마도 바람직하게 직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고 그때 우리의 전략은 뭐냐? 약점. 우리의 약점은 민초 조직이 미약하고요. 지식층의 각성이 미성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최대한 메꾸어 가면서 강점. 우리 한국인의 강점이 좀 있어요. 눈치 백단 초고급 기회주의 근성이고요. 여기서 아 하면 저기 하는 데까지 5천만 명이 쭈루룩 이 뇌수 상호 공명작용을 일으키는데 24시간이 안 걸리는 그런 희한한 초전도 사회입니다. 그걸 초전도성 때문에 제가 그걸 남비근성이라고 불렀는데 한마디로 초고급 기회주의와 초전도성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때가 오고 있어요. 때가 오고 있으니까 이 초전도성과 초고급 기회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지금 깃발을 세우고 지금 물기를 더 넣고 지금 조금만 그런 근거지들을 만들고 있으면 캠프들을 만들고 있으면 이게 동시에 팍 작동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아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활동가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010-6368-9901 신체 건강하시고 좀 생활이 안정되게 계시고 시간이 많으시고 또 성격이 활달하시고 이념적 관점을 계속 확립해 가는데 진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최고급의 지역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